최근 서유럽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이 막히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산되는 제7광구의 천연가스 개발을 한미연합이 중심이 된 개발을 통해 한국산 천연가스가 유럽에 수출될지 주목됩니다. 국토전략TV? 유엔 아시아경제개발위원회에서는 동중국해를 탐사하면서 제7광구에 러시아가 보유한 천연가스보다 많은 1000억 배럴 이상의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이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1970년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발표한 한국은 주변국 중 최초로 제7광구에 대한 영유권을 선포하였고, 당시 국제법상 대륙붕을 기준으로 한 해양용토 국제룰에 따라서 한국령이 됐습니다. 그러나 일본 측의 압박으로 1978년 한일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오늘날 제7광구의 영유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1978년 이후에 국제법은 원래 영토의 해안선에서 연결되는 대륙붕을 기준으로 해양영토를 삼는 대륙붕 기준원칙이 적용됐으나, 갑자기 대륙붕 기준이 아닌 해안선으로부터 200캐리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국제적 룰이 만들어지면서 한일 간 대륙붕 협약이 종료되는 2028년이면 송두리째 제7광구가 빼앗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7광구 협상에서 한국이 유리한 국제정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한미연합이 더욱 결속이 강화되면서 제7광구에 대한 한국의 개발 독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럽에도 한국산 천연가스가 수출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제7광구는 일본과 한국이 2028년까지 공동 개발을 하기로 조약을 맺었지만, 일본의 일방적인 개발 중단으로 인해서 한국은 무려 반세기의 세월 동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게 될 경우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제7광구의 개발 권한과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서의 한국의 해양 영토로 국제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의 서해와 동해에서의 한국의 이의지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미 전 세계의 바다가 국제기관에 의해서 경계가 구획되어 각 나라의 수역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독도근해 제7광구 일대는 아직 국제적으로 미확정된 바다, 분쟁이 있는 바다로 무주지처럼 표시되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국제해상영토 분쟁을 조정하는 국제기구인 유엔 대륙붕위원회에 많은 자금 지원을 했었던지라 제7광구를 국제문제로 끌고 갔을 경우 한국에 불리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해서 상황이 더 크게 바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 서유럽에 천연가스 공급을 지원하기로 하면서부터입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알래스카산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때문에 알래스카에서 한국인은 가장 환영받는 국민입니다. 한국 때문에 알래스카의 경제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알래스카는 막대한 한국으로의 가스 수출 덕분에 매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이 매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풍요로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 수백 년치의 실가스가 미국에서 발견되면서 한국만이 특별히 건조 가능한 실가스 운반 전용 선박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은 천연자원에 있어서는 최고의 파트너십 국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한미 간 천연가스 원유 무역은 미국에게만 일방적으로 이득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 석유 제품과 천연가스를 수입해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재가공하여 주변 국가에 막대한 수출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석유 제품 수출은 한국의 최대 수출 품목 중 하나이며, 싱가포르, 중국, 일본 등 심지어 10% 정도는 미국으로까지 역수출할 정도로 한국의 정유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수준의 수출액을 자랑해 무역대국으로 떠오르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미국에서 오래전에 사들인 천연가스를 현재 가스대란을 겪고 있는 서유럽의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한미 간 민주주의를 통한 연대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한일 간 제7광구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편을 들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보다 한국을 우선적으로 방문을 결정할 정도로 한미 간 우방관계가 미일 간의 우방관계를 뛰어넘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7광구의 가스개발 문제에 있어서 한미 간 연합하여 공동개발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은 서태평양의 안보 결정권을 쥐고 있는 나라로서 미국이 한국의 편을 들거나 공동개발을 선언해버리면 문제는 바로 해결됩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제7광구를 사실상 한국의 바다처럼 인정하는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2006년에 미국 측에서 발행된 한중일 3개국의 해양 영토에 관한 지도자료에서 제7광구를 한국령으로 표시한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제7광구뿐 아니라 오키나와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준으로 한 일본령 EEZ를 제외한 자료를 내놓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미국 자료에는 제7광구와 1972년 미국령 유큐 제도가 일본령 오키나와로 반환된 이후로 편입된 오키나와 주변의 해역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 일본이 억지로 인공섬을 조성하여 확보한 오키노도리시마 역시 제외된 상황입니다. 미국은 이미 일본의 오키나와를 1972년에 한량할 정도로 일본의 많은 부분을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이 중국과 제7광구를 공동 개발하자는 밀약을 추진했던 것은 미국에 있어서는 큰 위협이 됐던 사건입니다. 중국 일본 간의 밀월은 미국의 서태평양 안보 전략에 있어서 매우 위협적인 일이 되는 인데요. 중국 일본이 연대하게 되면 미국을 뛰어넘는 경제권이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이 일본에게 양보한 오키나와와 인접한 제7광구의 바다마저 일본이 가져갈 뿐 아니라 중국이 공동 개발하게 된다면 미국은 또다시 일본의 크게 뒤통수를 맞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측에서 조만간 제7광구에 관해서 한미 간 공동 컨소시엄을 만들어 제7광구의 영유권을 한국이 것으로 확정 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미국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최근 한국이 확실한 서방 진영, 즉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수호하는 국가로서 확실한 포지션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이 서유럽에 막대한 양의 가스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건 역시 미국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는 2028년 제7광구의 계약이 종료되지만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일본과 협상할 것이 없습니다. 일본이 일방적인 개발 중단으로 한국이 손해본 세월은 거의 반세기의 세월이기 때문입니다. 제7광구 개발에 있어서 일본이 중국의 손을 내밀었다면 한국은 미국의 손을 내밀어 제7광구에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은 천연가스가 묻혀있을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 속에서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수입이 막혀버린 서유럽을 구출해낼 한미 간 천연가스 제7광구 공동개발과 우리어민들이 자유롭게 제7광구에서 조업을 하는 한국의 해양 영토가 확대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한미 간 외교안보적 밀월과 미국 워싱턴 정가에 더욱 많은 한국의 외교 엘리트들을 양성해야 하며 한국의 능력 있는 로비스트들을 많이 양성해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한국이 제7광구에서 채굴한 천연가스를 서유럽에 수출하기 시작하면 한국은 LNG 선박의 대특수를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마치 산유국과 같이 막대한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한 국부펀드를 바탕으로 전 국민들이 부유하고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 시스템이 구비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연결하여 값이 저렴한 러시아제 LNG를 수입하자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중국과 북한을 경유하는 파이프라인을 한국까지 꽂아서 러시아와 중국과 우방관계가 되는 것이 한국 경제에 이롭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자원을 의존하는 방향 대신에 제7광구에 대한 개발과 영유권 보장을 한미 간의 외교적 밀착 결속을 통해서 이뤄낸다면 해상안보의 강화, 어업권 획득, 일본, 중국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한국의 해상 패권을 더욱 확대할 수 있어 러시아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보다 더욱 바람직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